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어휴, 요즘 들어 부쩍 제 나이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거울을 보면 이마에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게 꼭 나무의 나이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혹시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올해 75세고요.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외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살고 계시죠.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영수 어르신은 삶의 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셨어요. 아이고, 어찌나 안쓰러운지.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었대요. 책상 위에 놓인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없이 하루를 시작하네. 당신이 없으니 이렇게 공허하고 힘이 드네. 그렇게 쓸쓸한 하루를 시작하셨죠.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지연이가 조용히 영수 어르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연이는 회사를 다니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휴가를 냈다는군요. 영수 어르신은 며느리의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셨대요. 내가 병원 단다고 젊은 애가 귀한 휴가까지 써야 하나? 나 때문에 번거로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는데 애한테 귀한 휴가 쓰라고 할 순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며느리 지연이는 손사래를 치며 웃더랍니다. 아버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어서 준비하세요. 지연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영수 어르신은 차마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대기실에 도착하니 영수 어르신 마음이 더 복잡해지셨대요.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부끼리 혹은 자녀분들과 함께 오셨더랍니다. 할머니 한 분은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아들이 차트도 챙겨주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았는지. 영수 어르신은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예전에 아내와 함께 병원 다닐 때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셨대요. 아내는 늘 영수 어르신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봐 주곤 했었죠. 그런 추억들이 밀려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는군요.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간호사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겠네요. 그러게요.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휴, 세상에. 아마 그 간호사분들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영수 어르신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요양원. 이 세 글자가 돌덩이처럼 영수 어르신 가슴에 박혔습니다. 설마, 나도 이제 정말 그런 날이 온 건가?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영수 어르신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때였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친구인 철민이었어요. 여보세요, 영수야. 나 철민이다. 철민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더랍니다. 영수야, 나 오늘 요양원 들어가게 됐어. 자식들이 더 이상 못 돌보겠다고 하네. 나도 이제 짐이 된 모양이야. 철민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대요.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그렇고. 어쩌겠어. 이제 들어가야지. 전화를 끄는 영수 어르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 순간 차가 멈췄습니다. 아버님, 다 왔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아들 민준이네 집 대문을 올려다봤어요. 늘 보던 익숙한 문인데 오늘따라 그 문이 왜 그리도 낯설게 느껴졌는지. 언젠가 나도 이 문을 떠나게 될까?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은 늘 홀로인 듯했죠.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녀들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친구 철민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이렇게 쓸쓸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가 더 깊이와 닿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 때로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영수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려 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들었던 간호사들의 말,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친구 철민이의 전화, 나도 이제 짐이 된 모양이야. 그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때 안방에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닫혀 있어 뚜렷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몇 마디가 조각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민준이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힘들어 보여.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차라리 거기로 가시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영수 어르신은 신문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지는 며느리 지연이의 조심스러운 대답. 그곳으로 가셔서 아버님 마음이 더 상하시면 어떡해? 하지만 민준이의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분명 그걸 더 원하시는 건지도 몰라. 영수 어르신은 들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로 들어온 말들이 온통 불길하게 느껴지며 머릿속에서 커져갔죠. 그쪽이 낫다. 그걸 더 원하실 거다. 결국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거실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목구멍으로 삼키려던 물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안방에서 대화가 계속 들려왔어요. 아버님이 우리한테 부담 주는 걸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영수 어르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는 걸 보니 결국 요양원 얘기구나. 오늘 병원에서 들었던 간호사의 말과 친구 철민이의 전화가 현실이 되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민준이와 지연이가 나왔어요.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민준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지만 영수 어르신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응, 신문 좀 보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셨죠. 작은 방으로 돌아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도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게 맞나 봐. 조용히 속삭이셨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와 함께 자주 걷던 동네 뒷산 산책길로 향했죠.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아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길 참 좋다. 우리 늙어서도 계속 함께 걸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네 집이 보였죠. 저 집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언제쯤 그 얘기를 꺼낼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들 가족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영수 어르신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죠.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지만 짧게 대답하셨어요. 응, 잠깐 바람 쐬고 왔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숨을 쉬셨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어르신은 잠들지 못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아이들과 마주봐야 할까? 언제쯤 그 얘기를 꺼낼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어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어르신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죠.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겠어?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며느리 지연이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에 차 좀 타고 나가셔야 해요. 준비되면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영수 어르신은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드디어 요양원으로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지연이가 미리 챙겨둔 작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옷 몇 벌과 약 봉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걸 본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날이 온 거구나. 아침 일찍 지연이의 차에 올라탔어요. 영수 어르신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도로 옆으로 요양원 단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평안노인의 집. 그 순간 영수 어르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며느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지연이는 앞만 보며 미소만 지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버님. 그 대답이 오히려 영수 어르신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역시 그런 거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안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볼까? 왜 어디 가는지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좋은 데가 대체 어디인데 그러느냐 말이다. 영수 어르신은 속으로만 외쳐댔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수 어르신은 지갑을 몰래 꺼내 아내 사진을 꺼내 주었어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그 길로 가는 모양이야.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막 결혼했을 무렵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비닐하우스 밭을 일구던 기억이 떠올랐죠. 햇볕이 따가워도 둘이 함께 호미질을 하며 웃었던 그때. 여보, 힘들어도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었죠. 새벽마다 공사판에 나가 막무동으로 하루를 벌어 집안을 꾸려나갔던 그 시절.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된다. 그런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살뜰히 챙겨주던 기억이 스쳤죠. 병원 갈 때마다 동행해주고 약국에서 약 봉투를 정리해주던 모습도 생각났고요. 아버님, 몸 아픈 데 없으세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나가세요. 지연이의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지금껏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길과 낯선 풍경들이 더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차가 깊은 산길로 들어서자 영수 어르신의 불안은 극에 달했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길. 이런 곳에 요양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노인정 총무인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뵙던 이웃 어르신 민수 할아버지의 부흥 소식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에서 함께 운동도 하고 경로당에서 같이 지냈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요양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그냥 기운이 확 빠지셔서 낯선 데서 외롭게 지내다 가셨다니 참 안 됐지 뭐야. 영수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알기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 어젯밤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겠어? 영수 어르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민수 할아버지처럼 요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 커다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보였어요. 저곳이구나. 저기서 내 남은 생을 보내는 거구나. 손이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다시 물어봤습니다. 며느라, 정말 어디로 가는 거냐? 하지만 지연이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렸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영수 어르신 귀에는 우웅 울리는 소리만 들렸죠.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분명했어요. 지갑 속 아내 사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결국 내가 건강하게 살다 가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죠. 영수 어르신은 뒷좌석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과 작별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막막한 감정을 느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혼자서 사귀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적 제가 동네를 떠나 서울로 올라올 때였죠. 부모님께는 잘 될 거라고 큰 소리치고 왔지만 사실은 저도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걸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망의 끝에는 늘 기적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차가 언덕 위에서 멈췄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창밖의 하얀 건물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요양원이구나. 체념하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입구 간판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요양원에서는 이런 말로 환영해 주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죠. 며느리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영수 어르신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들어가 보세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영수 어르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벽마다 액자에 걸린 사진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어요. 젊은 시절 함께 밭일하던 흑백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결혼식 사진, 아이들 키우던 시절의 모습들, 가족과 함께한 나들이 사진까지,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최근의 가족 사진까지, 아내와 함께한 모든 발자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손주들의 글과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마음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도 웃고 계시죠?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과 서툰 글씨들이 영수 어르신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이 어머님 기일이잖아요. 이번에는 어머님 기일을 특별하게 아버님 마음 덜 외로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모으고 알아보고 만들어 온 자리예요. 지연이는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들 민준이와 함께 조금씩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진을 모으고 오래된 필름들을 현상소에 맡겨 인화했다고 했죠. 이 장소도 1년 넘게 알아봤대요.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곳,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할머니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했고요. 액자 하나하나도 직접 골라서 맞췄답니다. 며칠 동안 대여하는 공간으로 나름 가족 프로젝트였다는군요. 지연이가 옆에 작은 방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아늑한 방이 나타났어요. 영수 어르신이 며칠간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과의 추억을 나누시면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영수 어르신은 눈을 크게 뜨고 서 있다가 아내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떨며 사진 틀 만지더니 그 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당신 앞에 다시 서네. 요양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가족들이 3년 동안 준비한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버려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추억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살아났어요. 영수 어르신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영수 어르신은 전시관 한가운데 노인 아내 사진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사진틀을 붙잡으며 그 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오늘이 당신 기일이야. 나 혼자 어떻게 버텼는지 이제야 숨이 트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다가와 아버지 어깨를 잡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어머니 기일을 맞아 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죠. 그제야 속마음을 다 내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수건을 내밀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린 뒤 아버님 혼자 힘들어하실까봐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 기일에 맞춰 이 자리를 준비했어요. 아버님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연이의 말을 들은 영수 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줄 알았어. 혼자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다니. 영수 어르신은 고개를 숙이고 가족들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게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죠. 손주들도 하나둘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첫째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할아버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둘째 손자도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말했죠.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멋진 분이에요. 막내 손녀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웃으라고 하실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어요. 말로 다 하지 못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이 통하는 거죠. 가족들이 준비한 이 사랑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다른 분들도 오시기로 했어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친하셨던 분들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영수 오빠, 우리 왔어요. 영. 여러분 안녕하세요.